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수능 특강 실전 학습에 나와 있는 시 두 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 부분에서 뭐 해설 비슷하게 나와 있는 글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때는 가글을 읽지 않고는 뒤에 나와다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문은 글쎄 설계가 조금 잘못된 문제 같아요. 굳이 가를 읽지 않아도 나와 다를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시간도 없고 가는 일단 넘어가고요. 여러분 읽어보시는 것을 하고 저는 나와 다부터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시는 박봉우의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시가 실려 있는데요. 작년도 EBS에도 휴전선이라고 하는 박봉우의 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의 시들은 거의 대부분 다 통일과 관련된 시들이 있고요. 이글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나왔던 휴전선 보다가는 이 시가 훨씬 더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시고요. 부연 설명을 한 다음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전쟁과 분단에 대한 인식과 자, 우선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하나가 있고요. 인식과 극복의 모색 그렇다면 뭐 극복 의지 같은 것도 나오겠네요. 이것을 그리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나비의 여정이라는 우의적 표현을 바탕으로 자 우의적 돌려서 말한다라는 거죠. 우의적 표현을 바탕으로 철조망, 생채기, 꽃밭, 피 등의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면서 표현상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우의적 표현을 쓴다. 두 번째 상징적 시어를 사용을 한다. 분단 현실의 극복에 대한 지향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자, 일단 내용 자체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만 선생님이 요 시는 특별히 앞에서 어떤 내용인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래야만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요. 자, 일단 우선 나비가 나오겠죠. 자, 이 나비가 비행을 합니다. 시 내내 어디에서 비행을 하게 되냐면 적진에서 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산과 강을 넘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아방이라고 나오는데 아방은 뭐 아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우리 편 이런 뜻이에요. 아방. 자, 가는 내내 바람이 불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어떤 꽃밭을 생각해요. 이런 꽃밭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날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날아가도 뒤에 여러분 잘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나올 거예요. 이 글에서 역설법이 쓰인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가 그러면 우리 쪽이니까 따뜻한 곳에 가는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서글픈이라고 말했어요. 슬프다고 한다고? 따뜻한데 슬퍼. 뭐 때문이냐면 철조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나비가 지금 적진에서 날면서 아방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방에 가도 여전히 슬플 거라는 거야. 뭐 때문에? 철조망이 막고 있으니까.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분단이겠죠. 그죠? 우리 쪽에 간다고 하더라도 분단의 현실 앞에서 나는 슬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꽃밭이 어서 오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꽃밭이 두 번 나오죠. 자, 이 꽃밭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분단이 되지 않은 민족의 화합의 현실. 혹은 통일의 현실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글이고요. 나비는 틀림없이 이런 분단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 자체를 이야기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분단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이 분단이 극복된 꽃밭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글인데 보다시피 뭐 나, 너, 우리 이런 인간과 관련된 말은 1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나비의 비행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에 우의적이라는 말을 해제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글 속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시어들은 모두 다 어떤 특별한 상징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글 전체를 스케치했고요.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보이는 산과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 별일 없이 보내게 된다. 누가? 나비가. 지금 나비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넘어가야 되냐면 시퍼런 강을 넘어가야 되고요. 또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비가 넘어가야 될 놈이니까 얘는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넘어가면 진종일 넘어가야 고작해야 별일 없이 보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의미를 굳이 산과 강을 분단의 현실이라고 본다면 이 분단의 현실을 넘어야만 우리는 평화스러운 세계에 갈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나비의 비행이라고 본다면 산과 강을 넘어가 그러면 그것이 고작해야 별일 없이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뭐 평안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쁜 일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냥 별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낸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지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죠. 저 산과 강, 저 장애물을 넘어야만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게 된다. 선역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자, 하늘이 나비가 날고 있는데, 자, 배경이죠. 하늘이 장밋빛 무늬로 타. 아마 노을이겠죠. 노을로 타는 창 해일 겁니다. 아마. 자, 해를 열어서 지친 날개를 바라보면서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자, 서로 누구와 누구죠? 지금 날아가는 나비를 해가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해도 나비를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 자, 서로 함께 있지 못하고 거리감을 표출했죠. 그런 거리에 숨이 흐르고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안타까움이겠죠.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그런 거리감에 숨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로 나비와 해라고 했는데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남과 북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없겠죠. 남과 북이 서로의 분단의 현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해가 나비를 바라보고 나비가 해를 바라보면서 그 거리감에 숨이 막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연으로 가죠. 모진 바람이 분다. 이 바람 뻔한 거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나비가 날기 힘들게 만드는 외적인 시련 같은 것이겠죠.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시련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아마 이 피비린내가 부정이라기보다는 뭐 처절하게 싸우는 나비라고 보면 되겠죠. 힘겹게 살아가는 나비. 그런데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비의 의지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삶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싸워나가는 나비야. 또 비유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비록 분단의 현실이고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통일을 지향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라고 말해도 틀린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싸우는 나비 한 마리에 생채기, 자, 그 속에서 나비는 생채기의 상처라는 말이죠. 고통받고 있다 혹은 상처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비는 이러한 현실 속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갑니다. 첫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뭐가? 항상 맥락이 이해가 안 되면 주어를 찾아야 돼요. 뭐가 향기라는 거죠? 뭐가 향기라는 거죠?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자, 생채기가 향기라는 거죠. 이 생채기는 뭐의 흔적이죠? 현실과 맞서 싸운 흔적이죠. 거기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 맞서 싸운 흔적이었어. 그런데 그것은 첫 고비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싸움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고향의 꽃밭, 분단되기 전 민족이 화합할 그 순간, 우리가 통일되어 있던 그 순간을 다시 맞아 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바람이 불지만 나비는 계속 상처를 받고 날아가는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의 비유는 지금 분단된 상황이고 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고통받는 이유가 꽃밭,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싸워나가는 그런 중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죠. 자, 일단 2년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3년 갑니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자, 강을 건너고 산을 넘는 거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죠. 비유적인 말로 한다 그러면 분단을 극복한다라는 거죠. 분단을 극복하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이고, 자,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 목이 바싹바싹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뿐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 자, 보세요. 지금 나비의 비행이죠, 그죠? 비행을 하고 있어. 그런데 숨이 막히는 상황이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분단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적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분단 현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나비는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뭐 목이 마르고 거시기한 거 이런 건 전부 다 분단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이
고통받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여전히 분단의 현실 속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벽. 자, 요연이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자, 분단의 고통을 인식을 한 거죠. 아무리 나라도 적지야. 아무리 노력을 내도 계속 고통의 상황에 있어, 분단의 상황에 있어. 그러니까 비로소 분단이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구나. 분단의 고통을 인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놈의 벽은 어떤 것을 나누는 것이니까 분단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어가 되겠죠. 자,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자, 분단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 피로 적신 날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날아야만 하는 거죠. 어디까지? 꽃밭까지 날아가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는 의지적인 모습을 이런 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바람은 다시 분다. 자, 멈췄던 바람이 다시 불어요. 통일을 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시련은 계속된다. 자, 얼마쯤 나르면 아방의 따사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자, 보세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지금 나비가 어디 있죠? 적진에 있죠. 그죠? 그런데 얼마쯤 더 날아가면 어디에 갈 거냐면 아방의 따뜻하고 슬픈 철조망에 갈 거야. 자, 일단 여기서 아방은 아군 우리 편 이런 말이니까 요거하고 대비되는 말은 적지겠죠. 그러면 아방이 있고 적지가 있다라는 말은 분단돼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비가 아방에 가면 우리 편이니까 따스하겠지. 이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근데 슬프다고 표현했어. 왜 그런 거죠? 따스한 곳이긴 하지만 거기에 가봐도 우리 적군이 나눠져 있으니까 분단의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철조망 자체가 남과 북의 분단 혹은 무력 대립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우리 편 적지를 벗어나서 우리 편에 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곳은 분단된 상황에 불과해 이런 생각이라서 따사하지만 슬픈 철조망이라고 한 거고요. 물론 표현 방식은 모순형용 역설법이 사용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부분 다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참고서도 그렇고요. 이 부분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좀 애매하거든요. 넘어가 버리는데 여러분은 좀 명확하게 잘 아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적진을 떠나서 우리 편에 가게 되면 편안할 거야. 따뜻하지만 여전히 그것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분단의 상황이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로 철조망을 따스하고 슬프다고 표현했으니까 역설법이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여기 속에 안기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이겠지, 그지? 자, 그런데 이쯤에서 표현 방식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이걸 보면요, 계속 끝날 때 보면 명사로 끝내거나 위에 보시면 적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명사로 끝나거나 아니면 안기를 뒤에 서술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미완성의 문장이죠. 미완성의 문장을 사용을 하거나 종결할 때 아니면은 명사로 종결하는 부분들이 꽤 보이죠. 이런 것들은 다 뻔한 거지 뭐. 독자들한테 여운을 줄 목적으로 뭔가 한번 생각해봐라. 성찰할 수 있는 여운을 줄 목적으로 이런 방식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계속 날고 있어요. 뭐 때문에? 마지막 꽃밭 때문에 날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꽃밭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나비가 혹은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세계가 될 수 있겠죠. 민족이 화합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민족의 통일의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어설픈 표시의 벽, 기. 자, 벽은 당연히 장애물이니까 남북의 분단일 거고요. 이 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념의 깃발이라고 보면 되죠. 이념의 깃발. 그러면 이것도 남쪽의 이념, 북쪽의 이념. 결과적으로 이것도 분단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시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아까 꽃밭 얘기가 나왔어요. 꽃밭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설명할 때 나비가 지향하는 세계라고 했죠.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요. 한마디를 더 붙여보겠습니다. 지금 나비가 날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있죠. 지금 날개는 젖어 있어요. 힘든 상황이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날아가고 있죠.
자, 바꿔보자. 우리 민족은 지금 바람 때문에 외부적인 시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날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한테 민족 혹은 나비한테 삶의 의지를 주는 소재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첫 번째 부분에서 산과 강을 넘어가야 무사히 보낸 거다.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무사히 보낸 것이 뭐 별일 없다. 좋은 말일 수 있으나 동시에 의미 없는 행동이다라고도 이야기했었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적진을 날았어.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산과 강이 있을 거야. 이걸 날아서 아방에 갔어. 여기에 가야만 산과 강을 넘어서 여기에 가야만 무사한 거야. 별일이 없는 거야. 이 말은 여기 가도 여전히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철조망이 있는 거죠. 오늘 나의 비행이 꽃밭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통일을 지향하는 글 하나를 봤는데요. 조금 좀 어려우니까 복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든 간에 하나하나 읽었을 때 맥락들이 그 전 연에서 그 다음 연으로 여러분 스스로 이어지지 않는 것들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맥락들을 정리해 두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뭐 분단이란 말도 썼고요. 뭐 이렇게 이 말 저 말 썼습니다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 선지화될 때는 분명히 다른 용어로 바뀌겠죠. 그런 용어에 대응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문 자체를 여러분의 말로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는 끝났고요. 두 번째 시로 건너갑니다. 자, 이 작품은 15편으로 구성된 연작시의 8번째 작품으로 전쟁으로 황폐해진 현실을 초토로 인식을 하면서 분단의 현실을 마주하고 전쟁의 상처를 인간성의 회복으로 전쟁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뭘 통해서 인간성을 통해서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인 시이다. 전사자의 묘지는 전쟁의 참상을 환기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 장소에서 적개심과 미움이 어린 적군과 아군이라는 구분을 넘어서 적군 전사자의 원한을 자신의 바람에 담고 그들의 넋을 추모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연민과 사랑으로 전쟁의 비극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다. 자, 아까 치유라는 말 썼는데요. 전쟁의 비극을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대요. 뭘 통해서? 연민과 사랑을 통해서. 다른 말로 고치면 인간이에요. 자, 어떤 이념이 다른 어떤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같은 바람을 공유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현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휴머니즘의 바탕을 두고 쓰여진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워있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구나. 자, 오호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영탄적 어조로 시작을 하고 있죠. 영탄적 어조로 시작하고 있고 여기 줄지어 누워있는 넋들은 뭐 당연히 죽은 적군들이죠. 남쪽에 내려왔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쪽에서 전사한 적군들이고요. 자, 얘들이 눈도 감지 못해서 원한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싸웠지만 조국은 여전히 분단의 상황이야. 자, 그 다음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담기던 우리의 그 손. 자, 이 방아쇠가 바로 남과 북의 무력 대립 어떤 분단이라든가 혹은 무력 대립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자, 어제까지는 전쟁을 했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서 그래도 양지 바른 두매를 골라서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자, 어제까지는 적군이었어요. 어제까지는 적군이었잖아, 그지?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죽은 전사자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른 거죠. 추모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 사랑보다 더 너그러운 것이다. 이곳에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뒤에 빼졌네.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다. 자, 죽음의 의미를 얘기했죠.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이념의 허구성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남과 북, 공산주의, 민주주의로 나눠서 싸웠지만 죽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허무한 것이더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념의 허구성을 이야기하고요. 또 말 만들어 볼까요? 인간성 혹은 생명 존중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의 의미를 말하고 있고 이 죽음은 여기서 남과 북이 분단해서 싸우다가 죽은 다음에 적군을 묻어줘서 화해의 계기가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했고요.
이곳에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이곳에서 나와 너희 넋들이 돌아가야 될 고향 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자 죽었지만 여전히 분단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목숨을 바쳐 싸웠지만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조국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인공산의 정막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자 무인공산 요거는 글쎄 뭐 비무장지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시해서 나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분단의 상황이죠. 분단의 그 상황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른다 안타까움이죠.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고 정막은 청각적인 심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슴을 억누른다 촉각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각의 전이가 보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공감각이 쓰였습니다. 자,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지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자 풀지 못한 원한 뭘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조국의 통일이겠죠. 너희의 풀지 못한 그 원한이 나의 바램 속에 깃들어 있다. 그러면 자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이념의 대립으로 싸웠죠. 그러다가 살지 않고 죽었어. 이제 죽은 상황이 되니까 서로 간에 바람에 동일시죠. 뭔데? 통일이죠. 나나 너네나 모두 다 통일을 바라는 한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 북으로 흘러가고 자 보세요.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물이죠. 그죠? 자연물은 철조망이 가로막혀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무심히 신경 쓰지 않고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봅시다.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자, 포성은 여전히 남과 북의 무력 대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서로 대비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연물하고 구름이라고 하는 자연물하고 포성으로 상징되는 현실하고는 서로 대비되고 있는 거죠. 자연물, 저 구름이 철조망을 신경 쓰지 않고 무심히 흘러가.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이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 어쩌면 이러한 자연물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얘들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돼. 통일의 당위성, 당연히 그러해야 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소재로서 구름이 사용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봅니다. 구름은 무심히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앞에서 자 은혜와 원수의 무덤이죠. 그죠? 이 무덤 앞에서 목 놓아 버린다. 울어 버린다. 그래서 분단 현실을 다시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것이니까 분단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을 때 이념으로 서로 싸웠어. 근데 죽고 나니까 다 필요 없어. 하나가 됐죠. 그죠? 그걸 통해서 이념의 허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있어 보이는 말 써볼게요. 휴머니즘. 인간성이죠. 그죠? 인간성의 바탕을 두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나와 다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읽어볼게요. 나와 다는 모두 청자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어. 보세요. 청자를 호명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부르죠? 대화체라고 부르죠. 대화의 형식도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대화체를 썼다고 했는데 다에서는 너 불렀죠. 조건들을 쓰였어요. 반면에 나는 쓰인 바가 없습니다. 자, 2번. 나와 다는 모두 금속성의 이미지, 자 금속성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환기하고 있어. 환기란 말이 떠올리는 거죠. 일단 가에서 현실의 문제가 분단이었지. 그게 뭘로 상징화 됐었죠? 철조망이었었죠. 나비와 철조망, 나비하고 철조망이라고 하는 연약한 이미지, 금속성의 이미지, 서로 대비적인 이미지를 쓰고 있죠. 일단 나에서는 철조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 뭐가 있었나요? 뭐 방아쇠 있었나? 방아쇠 있었고 뭐 제일 마지막에 포성 같은 것도
금속으로 만드는 거니까 일단 답은 2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3번 나와 다는 모두 수미상관의 구조 뭔지 아시죠? 처음과 마지막이 구조적 내용적으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나와 다 어디에도 쓰인 바는 없을 겁니다. 자, 4번 나와 다는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를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일단 나 자체에는 아무리 봐도 공감각은 본 적이 없고요. 다에서는 공감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각적 이미지는 다가 쓰인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하자의 정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은 적군들을 연민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하자의 정서가 변화된 거는 다도 아니죠. 그래서 4번은 모두 틀린 진술입니다. 5번 나와 다는 모두 자연과 인간의 조화 웃기시네. 일단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시고 2번 하죠.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가 안 읽었죠. 그죠? 별 필요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비의 여정이라는 우의적 표현, 우리 민족의 모습을 나비가 우리가 분단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비가 비행하는 모습으로 돌려서 표현한 거죠. 우의적인 거 맞습니다. 우의적 표현을 통해 민족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인식 분단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1번은 문제 없죠. 2번 나는 생채기 피와 같은 시어를 통해 현실 극복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어. 자, 분단 상황 속에서 생채기 상처가 났어. 분단 상황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 그렇다면 그 속에서 받는 고통 같은 것이니까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3번 다는 전사자의 묘지를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하자가 와 있는 곳이 적군의 묘지죠. 전쟁의 참상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만큼 많이 죽었어. 그렇겠지 뭐. 4번 다는 봄 하늘과 구름의 대립 구도를 통해 일단 끊어봅시다. 이까지 먼저 판단해 보세요. 봄 하늘과 구름은 대립 구도예요. 봄 하늘 평화로운 하늘 구름도 평화롭게 흘러가. 이게 대립이 아니죠. 여기서의 대립은 뭐였냐면 자연물 구름과 현실을 상징하는 포성가의 대립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5번 갑니다. 나와 다는 몇 마일이나 30리 등과 같은 시어를 통해 모두 다 거리를 표현하는 거죠. 분단과 관련된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풀겠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의 기억과 미음을 감상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1번 기억이 산과 강이죠. 기억은 나비에게 넘어야 될 대상이라는 점에서 장애물이었어요. 현실 극복의 장애물을 표현한 것이다. 2번 니은은 나비에게 강렬한 바라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현실 극복의 염원을 담아내고 있다. 자,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기억 니은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 한번 찾아보고요. 니은이 뭐였더라? 이거네요. 그죠? 니은이 꽃밭이죠. 꽃밭. 꽃밭. 그래서 니은은 나비에게 강렬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점에서 현실 극복의 염원이 담겨져 있어. 지금 힘들게 날아가는데 뭘 생각하면서? 꽃밭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염원,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지향하는 세계다. 문제였고요. 자, 3번 디귿이 날개죠. 날개. 젖을 대로 젖는다는 것은 날개가 젖어 있어 현실 극복의 과정에서 겪는 고난, 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니까 고난이겠죠. 그 다음 4번 리을은 바람이죠. 바람은 나비에게 재차 불어온다는 점에서 자 멈췄다가 다시 불어온다 그래서 현실 극복의 어려운 과제임을 암시하고 있어. 고난이 잠깐 멈췄던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또 시작돼. 그만큼 현실 극복이 어렵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5번은 벽이죠. 벽은 나비가 지향해야 될 깃발과 같은 거. 웃기시네. 깃발도 분단을 상징하는 거고요. 벽도 분단이니까 지향한다는 말은 잘못 이야기하고 있죠. 분단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지양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봐야지.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건너가죠. 4번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1번 눈도 감지 못하였구나라는 탄식을 통해 넋들이 죽은 적군들이죠. 넋들의 원통함을 이해할 수 있어 죽어서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했어. 그래서 눈도 못 감았어. 가능하겠네요. 자 2번
방아쇠를 당기던 때마저 입혔거니로 전환하면서 자 방아쇠를 당겼어. 서로 죽이려고 미워했어. 지금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때마저 휴머니즘으로 때마저 입혀줬어. 이렇게 전환하는 것으로서 전쟁에 따른 죽음이 불가피한 것 죽는 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전쟁이 끝났고 그 상황에 이제 인간성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서로 간에 우리가 이념은 다르지만 하나의 민족이야. 하나의 사람이야. 그런 인간성의 회복을 통해서 연민을 회복하고 죽은 적군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죽는 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읽어보겠습니다. 무인공산의 분위기와 천만근의 무게감을 결합하여 전쟁에 폭력으로 피폐해진 분단의 현실에는 하자의 답답함, 그 적막이 내 가슴을 억누른다. 답답함 맞죠? 자, 4번 미움과 바람의 대조를 통해서 너희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였음을 강조해. 옛날에는 미웠어. 지금은 너랑 나랑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 화자의 태도가 바뀌었죠. 자, 5번 은원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리는 인간적 행위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하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뭘 통해서? 인간성의 회복을 통해서, 휴머니즘을 통해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하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시 두 가지를 해설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는 조금 어려운 시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준 다음에 다시 한 번씩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